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대나무 숲. 동료와 함께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나무 기름을 내려고 하니까 대나무에 좋은 진액이 될 만한 나무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대나무의 종류는 왕대로 어린 죽순은 먹거나 약재로 쓰이는데요. 하지만 오늘 중력 재료로 필요한 건 큰 대나무입니다. 질 좋은 중력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 탐색에 나선 작업자. 대나무를 선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대나무가 좋네. 중력으로 쓰기엔 어떤 대나무가 좋은 거예요? 한 3년 이상 된 왕대가 좋습니다. 대나무 진액을 갖다가 낼라 하면은 아무래도 오래된 대나무가 약성이 좋아요. 두드려 보면 보통 포가 납니다. 1년 된 해 때는 맑은 소리가 나고 오래된 대나무는 붕탁한 소리가 납니다. 약성이 좋은 3년 이상 된 대나무를 골랐으면 밑동을 잘라줍니다. 대나무는 가운데가 비었지만 견고해서 자르기까지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데요. 넘어간다. 이렇게 잘라낸 대나무는 원체 길기 때문에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옮기기 쉬운 크기로 다시 한번 절단해 줍니다. 대가 좋네. 나쁜 데는 안에 쳐다보면 좀 새까만 부분이 조금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없잖아요. 깨끗하고 좋은 대나무만이 중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대나무도 확보했겠다. 작업자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단한 대나무를 자르다 금세 지치는데요. 아, 좁다. 이무교대. 두 사람이 교대로 1시간을 매달린 끝에 대나무 자르기가 끝이 납니다. 다 했다. 운반하기 편하게 자른 대나무를 가지고 작업장으로 돌아가는데요. 우선 대나무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잘게 쪼개주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대나무가 이렇게 한 개씩 잡아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러면 중력이 많이 안 나옵니다. 부피를 줄여준 대나무는 항아리에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넣는 대나무가 열을 받으면 중력이 만들어진답니다. 한 15kg 정도 들어가니까 대나무가 한 그루 반 정도. 중력은 2리터 정도야. 15kg여야 2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메울 때 최대한 대나무를 빽빽하게 넣어주는데요. 정말 꽉 채웠네요. 마지막으로 항아리의 입구는 뚜껑이 아닌 삼배로 꽉 막아줍니다. 중력을 얻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면은 타면서 이물질과 불순물을 갖다가 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도화지를 땅에 묻어야 나무가 열을 갖다 골고루 받아서 진행을 갖다가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온을 해주고 하는 그런 데서 땅에다가 독을 묻습니다. 빈 항아리를 땅속에 묻은 후 그 위에 대나무를 채운 항아리를 거꾸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만들어진 중력이 아래에 있는 항아리에 고여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접합부는 밀가루 반죽으로 꽉 막아줍니다. 간단하지만 중력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데요.
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아래 위에 장독을 갖다가 밀봉을 깨끗이 해야만이 이 중력이 내려오면서 김이 서린기 밖으로 안 빠지기 때문에 밀봉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이번엔 또 어딜 가시나요? 중력 만드는데 한 가지 더 재료가 필요 있어서 가지러 갑니다. 도착한 곳에 있는 것은 몸에 좋다고 알려진 황토인데요. 파서 담기 시작하는데 중력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하려는 건지 영 감이 안 옵니다. 중력을 만들려면 고온으로 오래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가 군일 때 되든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아리 위에 이제 묻혀주려고 그럽니다. 황토는 반죽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밀가루 같이 무르면 안 돼. 표면에 발랐을 때 흐르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준비가 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새끼줄로 감아주는 것인데요. 새끼줄로 감아줘야만이 이제 항토가 잘 붙어요. 항토가 붙어야만이 이 항아리가 깨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중력은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토를 바를 때는 특히 두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2cm 정도 두께로 발라주면 적당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은 항아리에 열이 전달이 많이 안 되고 또 너무 얇게 햇비면 대나무가 많이 또 타피고 그렇기 때문에 한 2cm 정도의 해면은 적당합니다. 작업 과정이 조금 많지.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좋은 기름이 나오겠지. 불을 붙이기 전 드럼통을 씌워 바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중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료는 바로 왕겨인데요. 장작, 연탄, 석유 등 많은 연료를 놔두고 왕겨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 이파리나 다른 거를 넣으면 금방 타피기 때문에 중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왕겨를 넣으면 3일 내지 한 4일 동안 서서히 타기 때문에 그 중력을 좋은 대나무 진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기름은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나무를 가열하자 방울방울 나오는 진액 보이시죠? 이게 바로 중력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중력은 조선시대 의서에도 언급될 만큼 예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민간요법으로서 내려오고 있었고 옛날 선조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력을 이래가지고 많이 드셨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도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사흘 밤낮으로 왕겨를 꼬박 태워야 합니다. 탔는가 뜨는 거 한번 보자. 많이 탔네. 아직까지 열기가 조금 있네. 열기는 있지만 다 타피면 안 되고 열기 조금 있을 적에 꺼내면 제품이 완벽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볼까. 과연 대나무 같은 항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 토기처럼 구워진 모습인데요. 조심스럽게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황토를 걷어냅니다. 다행히 항아리는 깨지지 않고 무사하네요. 자, 이제 내부를 확인해 볼 시간. 신기하게 빈 항아리에 진액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름이 보이지. 그래서 이 대나무 기름이라고 합니다. 위에 살짝 뜨거든요. 이 상태를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대로 가려면 못 먹지. 또 소주고리에 해가지고 정류를 다시 해야 됩니다. 1차로 만들어진 중력은 2차로 소주고리에서 증류 과정을 거치며 정제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열정을 쏟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답니다.
이것이 대나무 기름입니다. 이렇게 탁하게 조금 노란빛이 보이면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조금 탄내 난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럼 중력을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이거 먹지를 못하고요. 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먹습니다. 숙성을 시키면은 아주 맑고 약성이 강하지요.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6개월 이상 숙성된 대나무 기름입니다.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 끝에 탄생한 중력. 얻을 수 있는 양이 적기에 예전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건강을 자, 위해서 예. 한잔 하십시다. 자, 건강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맛이 궁금한데요. 시큼하면서 부드럽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중력. 조상님의 지혜가 담긴 선물입니다.